안녕하세요. 오늘의 멜로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도 주사도 필요 없는 초간단 다이어트의 핵심 원리, 바로 간헐적 다이어트의 진짜 작동 원리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이 좋다, 16시간 공복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시작하지만 정작 왜 그런지,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 채 따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주일을 못 버티고 포기하죠. 오늘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면 당신도 16시간의 힘을 느끼게 될 겁니다. 간헐적 다이어트는 굶는 법이 아니라 먹는 법이다. 처음 이 방법을 접하면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16시간을 안 먹는다고요? 그건 고문이에요. 하지만 핵심은 언제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음식의 양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식의 타이밍이 호르몬과 대사 흐름을 지배합니다. 간헐적 다이어트는 이 타이밍을 조정해 몸의 연료 사용 순서를 바꾸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을 먼저 태우는 몸을 지방을 먼저 태우는 몸으로 바꾸는 것. 공복 12시간이 지나면 벌어지는 변화. 식사를 하고 나면 몸은 혈당을 에너지로 씁니다. 그게 다 떨어지면 간에 저장된 포도당, 즉 글리코겐을 사용하죠. 그게 대략 10시에서 12시간쯤 지나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몸은 비로소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즉, 다이어트의 진짜 시작은 12시간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시간 공복이란 건 몸이 지방을 태우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입니다. 16시간의 마법이 일어나는 구간. 12시간이 지나면 지방 분해가 시작되고 16시간을 넘어가면 오토파지라는 놀라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토파지는 몸속 낡은 세포를 청소하고 새로운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노화 방지, 염증 완화, 인슐린 저항 개선 효과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다이어트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단순히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피부톤이 맑아지고 체력도 오히려 좋아졌다고 말하죠. 즉, 이건 살 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몸 전체를 리셋하는 리듬 재부팅 과정입니다. 먹지 않는 시간, 몸은 쉰다.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할 때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씁니다. 하루 3끼를 먹으면 소화기관은 24시간 거의 쉬지 않아요. 그런데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면 몸이 하루 중 절반 이상을 정비 시간으로 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해지는 다이어트의 이유예요. 공복은 몸에게 휴식을 주고 그 시간 동안 간, 췌장, 장기가 정리와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몸의 피로도가 낮아지고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간헐적 단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오히려 식사 후보다 공복 상태가 더 맑은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되고 인슐린 변동폭이 줄기 때문이에요.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무엇을 먹느냐에 집중합니다. 단백질을 늘려라, 탄수화물을 줄여라, 칼로리를 제한해라. 하지만 이 방식은 늘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언제 먹느냐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죠. 몸은 규칙적인 시간에 반복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간헐적 다이어트는 그 리듬을 다시 세팅해줍니다. 즉, 몸의 시계를 리셋하는 다이어트예요. 이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침에 먹을까, 점심에 먹을까? 이건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공복 16시간이면 첫 끼를 언제 먹는 게 좋나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능하면 오전 일은 오후 사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떠 있는 시간대의 식사가 신진대사와 호르몬 밸런스에 가장 맞기 때문이에요. 저녁을 기준으로 잡으면 잠자는 시간 직전에 혈당이 오르고 그게 바로 지방 저장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오전 낮 시간에 한 끼를 먹으면 그 에너지가 하루 동안 자연스럽게 소비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침형 간헐식을 추천드립니다. 왜 배고픔이 사라질까? 이 방식의 또 다른 신기한 점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배고픔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공복 시간이 늘어나면 몸이 케톤체를 만들어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뇌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둘째, 그렐린이라는 배고픔 호르몬이 루틴에 맞춰 재설정됩니다. 즉, 원래 아침 8시에 배고팠던 사람이 공복 루틴을 만들면 몸은 이제 2시에 먹는 게 기본값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배고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바뀐 것뿐이에요. 간헐적 다이어트의 흔한 오해. 공복이 길면 근육이 손실된다. 아침을 걸으면 대사량이 떨어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16시간의 공복은 근육을 손상시키기엔 너무 짧습니다. 오히려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 근육 보존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아침 걸으면 대사량 떨어진다는 말도 기상 직후 3시간에서 4시간 내에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오래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지금은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몸의 리듬이 일정하면 대사율은 유지됩니다. 다이어트를 넘어 리듬의 회복. 이제 우리는 다이어트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건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몸의 시간표를 되찾는 과정이에요. 하루 3끼로 지친 몸에게 이제는 쉴 시간을 주는 것. 그게 간헐적 다이어트의 본질입니다. 이 방식을 꾸준히 하면 식욕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불필요한 간식이나 야식 습관이 사라집니다. 단순히 몸무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몸의 패턴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멜로디, 오늘의 이야기는 간헐적 다이어트의 진짜 원리였습니다. 기억하세요. 16시간 공복은 굶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원리를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나에게 맞는 루틴 만드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멜로디가 조금 더 가볍고 맑게 울리길 바랍니다.